여기서 쉬어. 아무도 모르게. 남편이 휠체어를 절벽 끝에 멈춰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글라스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차 시동 소리가 사라진 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몰랐죠. 아내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걸. 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절벽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아내는 3년 동안 장애를 연기해야 했을까요? 꿀단지 속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이 깃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가 좋겠어. 바다가 잘 보이잖아. 현우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선글라스 너머로 앞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바람의 방향과 파도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별장에서 출발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지안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절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왼쪽으로는 낮은 언덕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참 좋다. 바람도 시원하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긴장할 때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지아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지아는 발밑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통해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고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올랐습니다. 절벽 끝자락이었습니다. 잠깐만 있어. 별장에서 담요를 가져올게. 현우가 지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춥지 않아요. 바람이 좋아요. 지안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지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가져올게. 오래 있을 텐데. 현우가 휠체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음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현우가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지안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지아는 주위를 살펴보며 현우가 정말 떠났는지 확인했습니다. 별장은 언덕 너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 옆면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방수 재질로 된 가방 안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었지만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휠체어를 절벽 가장자리로 밀고 갔습니다. 바퀴가 바위에 걸렸습니다. 지아는 힘을 주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바위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밀었습니다.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차례 들린 뒤 물에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외투를 바위에 걸려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휠체어와 함께 떨어지다가 걸린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신발도 한 짝 벗어서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신발이 바위에 걸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가방에서 다른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아는 산책로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확인해둔 길이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며 지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걸린 외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현우가 돌아왔을 때 보게 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탄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시선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지아는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치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갈매기들이 절벽 위를 날아다니며 울어댔습니다. 1시간 뒤 현우의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담요를 들고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휠체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나. 현우의 외침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절벽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바위에 걸린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아나, 지아나.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바위 사이로 휠체어 조각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구조대요?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안의 계획이 아니라 현우의 계획이. 다음 날 아침 9시 현우의 회사 본관 15층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법무팀 차장 김준석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법무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창가 자리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조류가 강해서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김준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론 대응부터 정리하자. 개인사로 처리해야 해.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 절벽에서 소리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미경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자료는 사고로 통일하겠습니다.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죠. 의료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우가 김준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미 외부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작년에 요청하신 대로요. 김준석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잘했어. 그대로 유지하자.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감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오히려 지금이 회사 신뢰도를 높일 기회야. 현우가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직원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펜션에서 지아는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이곳은 현금으로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실종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공지사항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마이너스 개인적인 가족사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지아는 글을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다운 대응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안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현우의 번호였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아, 어디 있니? 걱정된다. 연락해. 지안은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현우의 회사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감사 컨설턴트 최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가 현우의 사무실에서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민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셨네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현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감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답했습니다. 현우의 눈이 잠시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죠.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요. 민재는 현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다른 회사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끝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재무 관련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개인명의 자산 관리 부분을요. 민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개인 자산이요? 그건 감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과 연결된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요. 민재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현우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지아는 펜션 근처 카페에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2번만 울리고 끊었습니다. 현우가 받기 직전에 끊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이것을 하루에 3번씩 반복했습니다. 현우의 불안감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면서도 연락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재는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큰 금액의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종 신고가 된 바로 그날 오후에 일부 서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정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구조 요청이 들어온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민재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안의 의료 기록 접근 로그를 한 줄씩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민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기 검진 기록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각 장애와 하반신 마비 환자라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였는데 몇 개월씩
기록이 없는 구간이 반복되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누락된 날짜들을 메모해 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누락 시점에서 현우가 보호자 권한을 이유로 검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무실 불빛들이 도시에 점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내부 고발 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연구원의 아내였고 모든 증거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진실에 가까이 갔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같은 시간 펜션에서 지안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현우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안이 결혼 전 그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민재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파일들을 열어봤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든 것이 로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까지 봤네. 지안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핵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민재가 찾기 쉬운 위치에 몇 개의 파일을 옮겼습니다. 그 파일들에는 현우가 지안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한 시점의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과의 면담 거부, 재활치료 중단, 사회복지사 방문 차단. 모든 결정이 현우의 아내를 위한 배려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재는 일찍 출근해서 어제 확인하지 못한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새로 생긴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지안과 관련된 과거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의료진이 작성한 소견서였습니다. 환자의 증상 호전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와 상담 필요. 하지만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거부함. 민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안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치료를 막았을까? 민재가 파일을 인쇄하며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가족이 치료에 더 적극적일 텐데 현우는 반대였습니다. 오전 10시 현우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재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사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민재가 인쇄한 서류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분의 치료 기록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감사와 관계 있나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치료비가 회사 복지 기금에서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해서요. 민재의 설명은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민재는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아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오래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받기 직전에 끊었습니다. 현우의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2시 현우는 법무팀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감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 개인 영역까지 들어오는 건 과도해. 현우가 회의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안이라. 김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담당자를 바꾸자. 더 협조적인 사람으로. 현우의 제안에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담당자를 바꾸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현우가 일어서며 회의를 끝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녁, 지아는 펜션 창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자신을 통제하기 시작한 날이 생각났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지안이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던 때였습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고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계좌는 뭐야? 지안이 현우에게 물었던 날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다음 주부터 현우는 지안의 외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도 연기시켰습니다. 지안의 시야가 흐려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안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를 속이면서 모든 증거를 모으는 계획을요. 시각 장애와 하반신 마비를 연기하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3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라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닫고 내일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현우의 방심이 시작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현우의 회사는 경제 전문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투명 경영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기사네요. 비서 정수진이 커피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다행이야. 현우가 신문을 접으며 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한층 아래 회의실에서 감사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안의 의료 기록, 회사 자금 흐름, 현우의 개인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다. 민재가 펜을 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현우가 지안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켰다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치료를 막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심지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실종은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사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 조사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오후 3시 현우는 구조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색을 중단하겠습니다. 이틀 더 해봤지만 단서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지아는 펜션 방에서 오래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3년 전 별장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싱가포르 계좌로 보내. 세무서에서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영상 속 현우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지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녹화했었습니다. 현우는 지안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현우가 지안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 대신 의미 없는 비타민을 넣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야. 지안이 영상을 정지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만으로도 현우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감사 보고서를 현우에게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재가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표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공개 검증이요? 개인 자산 관리 부분과 의료비 지출 내역이요. 투명성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민재의 설명에 현우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언제쯤 진행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언론과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할 거예요. 민재가 달력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현우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우는 법무팀장 김준석을 불렀습니다. 공개 설명회를 연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로요? 김준석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때문이야. 아내 일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서.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사안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기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김준석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형식적으로 진행하자. 질의응답 시간을 줄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이 사무실을 나간 뒤 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 지아는 뉴스를 보며 현우 회사의 공개 설명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돼. 지안이 달력에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보고서가 공식 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들이 법적 절차에 묻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마지막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온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였습니다. 현우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USB 영상, 은행 거래 내역, 의료진과의 통화 녹음, 현우가 보낸 협박성 문자들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지안이 하드디스크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시각장애인과 반신불수 환자를 연기하며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현우가 가장 방심한 상태일 때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안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지안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글라스와 휠체어 없이 걸어 다닐 준비가 되었는지, 증거 자료들이 완벽한지, 그리고 현우 앞에 나타날 용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답은 예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현우 회사 1층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과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투명 경영 실천 기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맨 앞줄에 앉아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감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 감사 담당자인 최민재님께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우가 민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재무 상황은 건전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우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개인 자산 관리와 의료비 지출 부분에서 일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재의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도 없고 선글라스도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똑바로 서서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하나둘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든 채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현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이크에 그 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안입니다. 지안이 단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놓치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지안이 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3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서지안 씨입니다. 일주일 전 바닷가에서 실종되었다고 보고된 분이죠. 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안의 의료 기록이 떴습니다. 검사 누락 내역과 현우가 치료를 거부한 기록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현우 사장은 아내의 치료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민재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가방에서 하드 디스크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단상에서 내려오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안아, 설명을 해야겠어.
이건 오해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바닷가에 버린 것도 3년 동안 저를 가둬둔 것도 모두 계획이었잖아요. 지안이 단상에 올라오며 답했습니다. 현우와 마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안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우가 지안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모든 걸 기록했고요. 지안이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것도요. 객석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련 기관 담당자들도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척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요. 지안의 고백에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하반신 마비 환자도 아니에요. 모두 연기였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지안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력한 존재로만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지안의 마지막 말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현우의 해외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회사에서 빼돌린 거액의 자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지안이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와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현우를 둘러쌌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 놓쳤던 진실을 이번에는 끝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안은 대강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선글라스 없이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한 달 뒤 현우는 횡령과 배우자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지안은 당당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 수사 컨설턴트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5년 전 놓쳤던 정의를 찾았다는 뿌듯함이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지안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올 때 지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지안이 증명한 것처럼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 아래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지까지 꺾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